자동차 가격표 번역기 차파고. 안녕하세요. 가격표 번역기 차파고입니다. 모델 Y 대란으로 다들 닥치고 내 돈이나 가져가 하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테슬라 모델 Y 살 돈으로 고를 수 있는 국산차엔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아이오닉 5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 롱레인지에 익스클루시브가 가격대가 비슷하니 비교할 만하고요. 이번 타자는 소렌토 하이브리드 2륜 구동입니다. 시그니처에 드라이브 와이즈 넣어주면 옵션은 거의 다 들어가 있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까지 지원하는 옵션 조합입니다. 마지막 타자는 대한민국 아빠들의 드림카 팰리세이드입니다. 3.8 가솔린의 2륜 구동 모델로 비교해 볼 거고요. 옵션 구성은 프레스티지에 주차 보조 시스템, 현대 스마트 센스 넣었습니다. 이러면 가격 차이는 얼마나 나게 될까요? 테슬라 모델 Y는 5,699만원이고요. 아이오닉 5는 5,698만원으로 모델 Y보다 만원 쌉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4,342만원으로 모델 Y보다 무려 1,357만원 저렴합니다. 팰리세이드는 4,772만원으로 927만원 저렴하네요. 지금 일단 차량 가격만 놓고 보면 모델 Y가 제일 비싼 차인 겁니다. 그렇다면 차량의 크기 차이는 어떨까요? 모델 Y는 미국 차인지라 다른 수치도 수치지만 일단 차폭이 꽤 넓은 편인데요. 그에 비해 아이오닉 5는 차폭은 30mm, 차 길이는 115mm, 높이도 20mm나 작습니다. 그래서 트렁크 공간에선 아무래도 아이오닉 5가 모델 Y보단 살짝 아쉽더라고요. 하지만 실내 공간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휠베이스는 아이오닉 5가 모델 Y보다 110mm 더 넓습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모델 Y에 비해 폭은 20mm 좁지만 차량 길이는 60mm 더 길고요. 높이도 75mm 더 높습니다. 대신 휠베이스에서 75mm 더 짧기에 2열 공간에서는 살짝 아쉬울 수밖에 없죠. 팰리세이드는 폭은 55mm, 차량 길이는 245mm, 차량 높이 125mm, 휠베이스도 10mm나 더 큽니다. 모든 면에서 공간이 넉넉하기에 진짜 크게 차를 타고 싶으신 분이라면 팰리세이드가 좋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다면 전기차를 사시는 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주행요금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충전요금은 킬로와트당 330원, 주유비는 리터당 1,600원 번을 기준으로 놓고 계산하겠습니다. 모델 Y는 10만 킬로 주행 시 647만원의 충전료가 발생합니다. 물론 여기서 집밥을 주로 사용하시거나 하면 이것보다는 더 비용을 절감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충전요금을 기준으로 하는 점은 참고해주세요. 아이오닉 5는 모델 Y보다 전비가 좋은지라 10만 킬로 주행 시 충전료가 12만원 덜 들고요.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아무리 연비가 좋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휘발유를 태우는 녀석인지라 399만원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망의 하이라이트 팰리세이드는 무려 1131만원 더 들어가네요. 역시 V6 대100일량의 연비는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가액에 국가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 제외하고요. 취등록세에선 전기차 취등록세 할인 및 하이브리드 취등록세 할인 포함하겠습니다. 5년 동안의 자동차세와 10만 킬로의 주행요금을 포함해보면 테슬라 모델 Y는 약 6,033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아이오닉 5는 처음엔 만원 저렴했지만 나중엔 244만원 더 저렴해집니다. 아무래도 전기차 보조금을 더 많이 받다 보니 비용을 더 절감하게 된 거죠.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처음엔 1,357만원 저렴했지만 나중엔 251만원 저렴해집니다. 여기서 만약 2년 4만 킬로 정도 더 타게 된다면 모델 Y의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가는 거겠죠. 팰리세이드는 처음엔 927만원 저렴했지만 나중엔 오히려 1291만원 더 비싸집니다. 주행요금도 요금이지만 자동차세가 워낙 비싼지라 타면 탈수록 모델 Y와의 비용 차이는 더욱더 벌어지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각 차량의 장점 2개와 단점 3개 집어넣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델 Y의 최대 장점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오토파일럿입니다. 450만원짜리 향상된 오토파일럿이나 900만원짜리 풀 셀프 드라이빙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이미 기본 오토파일럿만으로도 주행 보조 실력이 지구 최상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제로백 6.9초, 사륜 구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후륜 구동만으로 제로백이 6.9초가 나오기에 시내에서 주행 시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대신 단점을 보자면 일단 승차감입니다. 이거 아무리 좋게 포장해주려고 해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진짜 꼭 뒷좌석에 앉아보시고 방지턱 넘어가며 시승해보셔야 됩니다. 다 좋은데 이거 하나 때문에 정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LFP 배터리
일단 주행거리 짧은 거야 알고 탄다곤 하지만 겨울철이 되면 더욱더 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거예요. 물론 전기차를 쭉 타온 제 입장에선 겨울철에 완충시 주행거리가 300km 정도만 나와도 탈만하다고는 보거든요. 하지만 전기차를 처음 타보신 분들은 겨울철에 급격히 떨어지는 주행거리에 많이들 놀라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모델 Y에서 제일 아쉬운 부분은 운전석 통풍 시트가 없다는 점입니다. 한국이 안 그래도 덥고 습한 날이 많은데 이런 통풍 시트마저 없다면 아무리 에어컨을 세게 틀어도 결국 땀이 나기 마련이거든요. 이 부분은 따로 사지 작업을 하던지 해야 할 겁니다. 아이오닉 5를 볼까요? 아이오닉 5의 장점은 승차감입니다. 방지턱을 넘든 고속도로를 가던 한국 사람들이 딱 좋아하는 승차감의 기준이라고 봐야 합니다. 저도 이 차 저 차 다 타봤지만 이 정도 가격대에 이 정도 승차감 내주는 차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77kWh로 넉넉하기에 주행 가는 거리도 458km로 꽤 좋습니다. 배터리도 리튬 이온인지라 겨울철 주행 가는 거리도 생각보다 그리 많이 안 떨어지고요. 대신 단점이라면 역시 너무 흔한 택시 모델이라는 점입니다. 제 차야 그레이 무광이라 덜하지만 아이오닉 5 하얀색은 거짓말 좀 보태서 운전하고 있으면 길가에서 사람들이 손을 흔들 정도입니다.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아이오닉 5 10대 중에 한 6대는 택시인 것 같아요. 옛날에 소나타가 아무리 택시로 많이 팔렸다고 할지라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오닉 5의 최대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회전 반경인데요. 어지간한 도로에서는 한 번에 유턴이 안 될 정도로 회전 반경이 너무 넓습니다. 2차로 도로에선 택도 없고요. 3차로 도로에서도 초반에 스티어링 안 꽂고 돌면 못 돌아나갈 정도입니다. 이게 주차할 때도 꽤 불편하고요. 그리고 아이오닉 5의 실내는 아무리 등급을 올린다고 할지라도 아쉽기 마련인데요. 모델 Y는 차라리 깔끔한 맛이라도 있지 아이오닉 5는 뭔가 아반떼와 소나타 중간에서 아반떼에 좀 더 가까운 듯한 실내 내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차량 가격 대비 고급감의 만족도는 낮으실 거예요. 소렌토의 장점은 좋은 연비입니다. 하이브리드 중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연비가 꽤 괜찮습니다. 모터 파워가 강해서인지 저속에서 꽤 오랫동안 EV 모드로 주행하더라고요. 덕분에 기름 만땅 넣으면 주행 가는 거리 1000km 정도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 2열 시트가 만족도가 높습니다. 아무리 뒷좌석 시트 잘 만든다고 해도 독립 시트보단 편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따로 나뉘어져서 타게 되니 애들끼리 싸울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소렌토 하이브리드도 아쉬운 점이 있죠. 일단 대기 시간이 너무 깁니다. 게다가 얘는 취소차도 안 나와서 그냥 생으로 기다려야 돼요. 지금 당장 차가 필요하다면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포기해야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군대 가기 전에 계약하면 군대 전역할 때 받는 차가 소렌토 하이브리드죠. 그리고 1.6 터보 엔진도 좀 걱정이 되는데요. 엔진 오일 증가는 뭐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 전기차 타던 제 입장에선 1.6 터보 엔진의 소음 진동은 조용한 주행 환경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하이브리드가 좋다고 할지라도 결국 엔진이 달린 차이기 때문에 일반 내연차랑 단점은 똑같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엔진님이 아쉽습니다. 초반 가속도 그렇고 고속 훅발도 그렇고 이렇다 할 강한 힘을 내어주지 못합니다. 물론 진짜 풀악셀을 치면야 그 순간이야 빨리 가겠죠. 근데 그러면 엔진이 너무 시끄럽게 돕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시끄러운 거에 비해서 그다지 펀치력이 있지도 않아요. 1.6 터보 하이브리드는 부족하지 않게 타고 다닐 정도지 넉넉한 힘의 파워트레인은 절대 아닙니다. 팰리세이드의 장점은 V6, 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V6 엔진을 이 가격에 살 수는 없을 거예요. 하남자스러운 전기 모터 소리보다 상남자의 엔진음이 듣고 싶으신 분이라면 팰리세이드를 가는 게 맞고요. 팰리세이드의 넓은 실내 공간도 만족도가 꽤 높은 부분입니다. 아무리 테슬라가 프렁크니 뭐니 해도 그냥 깡으로 넓은 팰리세이드는 이길 수가 없죠. 하지만 팰리세이드의 단점을 보자면 역시 V6로 인한 무식한 연비입니다. 특히 시내 운전을 위주로 하신다면 3.8 엔진은 너무 과하죠. 여기에 자동차세도 98만원으로 문제입니다. 팰리세이드가 1년 동안 자동차세 낼 돈이면 전기차는 7년치를 낼 수 있죠. 이 자동차세가 1년에 한 번씩 큰 돈이 나가니까 너무 아깝더라고요. 마지막으로 3.8 치고 답답한 초반 가속입니다. 아무래도 자연 흡기 엔진이라 초반 토크가 약한 건 이해를 한다고 할지라도 팰리세이드 3.8은 유난히 느리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풀악셀을 치면 좀 빨리 치고 나가긴 하는데
근데 그러면 또 엄청 시끄럽거든요. 이게 3.8이라는 이름값에 맞는 엔진임은 절대 아닙니다. 이로써 모델 Y 살 바에 고를 수 있는 차들과 가성비, 유지비도 비교해 봤는데요. 어떤 차를 구매하실지 마음의 결정은 되셨나요?